1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는지를 카드로 살펴봤는데요. 1번님과 상대방은 지금 확실히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뚜렷해 보여요. 지금 두 분이 같이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는 뭐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좀 차단을 했거나, 아니면은 대답을 하는데 그냥 그 대답으로 단말마로 끝나버리고 대화가 전개가 되지 않거나, 어쨌든 이거는 거의 헤어진 상황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두 분 사이에 얘기가 전혀 오가지 않고,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많이 마음을 다쳤다, 너무 많이 상처를 입었다 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두 분이서 아무래도 단절, 뭐 헤어짐, 그런 이별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헤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 관계를 어떻게 좀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의 상황,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답함의 상황에 놓여져 있으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지금 이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외부적인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은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어쩌면 헤어짐의 원인이 상대방이 이처럼 많은 일에 좀 시달리고 있고, 아니면 주변의 많은 압박이나 주변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제, 주변에서 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들,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소홀하게 굴게 만들었고, 여러분이 이러한 좀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과 여러분 사이에 결국 이별이나 이렇게 좀 심각한 갈등이 오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도 그러한 부담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죄송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이 관계에서 많이 지쳐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감정을 상대방과 여러분 모두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여러분의 속마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상대방과 여러분이 모두 좀 이 관계를 놓기는 어렵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먼저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속마음. 네.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놓기가 좀 아깝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 관계에 완전히 들였던 노력이나 이 관계, 특히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뭐 일이 바쁠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냥 좀 참고 견디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한 발짝 물러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참고 넘어가면, 내가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 관계가 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좀 참고 지나간 부분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애썼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애쓴 것이 억울하거나 좀 서럽거나 좀 부당하다고 느끼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다한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후회가 없다 라는 감정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이 돼요. 뭐 그렇게 상대방에게 좀 일방적으로 퍼준 것,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배려해 준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뭐 적개심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더라도 후회가 없다. 나는 이 관계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라는 느낌이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었던 게 많았다. 여러분이 이 관계로부터 얻었던 것들이 많았다. 라는 생각도 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꾸 재채기가. 네. 여러분은 이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것도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희생한 것도 많았지만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안정감이나 특히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구나, 누군가와 결속이 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텐데 그러한 결핍이나 좀 불안함의 감정을 상대방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소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방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가장 얻고 싶었던 그런 안정감, 내가 좀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하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하는 그런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관계는 막 엄청 로맨틱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탐탁하게 드는 상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준 그런 안정감이 굉장히 크고 이 관계로부터 여러분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조화로움, 뭐 성숙함, 그리고 편안함 이러한 감정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러한 감정 때문에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쏟았던 그런 노력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얻었던 편안함이 좀 그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님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님 상대방의 속마음. 네, 1번님 상대방도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놓지 못하고 계시는 게 좀 확실해 보이는 게 일단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생각을 신기하게도 하시지 않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든 그냥 이어질 것이고 우리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날 관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행동을 취하거나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여러분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관계는 그냥 이 사람에게 디폴트처럼 그냥 기본값처럼 원래 있는 관계이고 여러분이 나를 떠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당연히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굳이 대화를 하지도 않고 굳이 말을 꺼내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상황에서 이 관계는 오히려 좀 뒤로 물려놓게 된다. 자신의 생각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몰아두게 된다. 라는 느낌이 강해요. 자기에게 이제 뭐 이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인지 뭐 그냥 무한한 신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관계가 그냥 놔둔다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뭐 희망 같은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다른 일들에 좀 더 시간을 쏟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에게 먼저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거나 하는 식의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분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장기적인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두 사람만의 관계이기보다는 두 사람의 가족이 함께하고 그리고 두 사람과
연결된 지인들이 함께하고, 즉 뭔가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라기보다는 좀 더 확장된 관계, 결혼이나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같이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둘만의 그런 커플이라는 느낌보다는 공동체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관계로 이 관계를 좀 상대방이 해석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는 느낌이 이분에게는 내가 이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는 느낌과, 그런데 왜 이 관계가 깨어졌을까? 이 관계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좀 어리둥절함, 답답함, 내가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었나?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나? 라는 그런 실망감도 같이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은 꽤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해야 할 일도 있고 바쁜 것도 맞는데, 근데 자기가 그려왔던 지금 관계의 모습과 실제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이별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좀 당황해하고 방법을 모르겠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상대방은 정말 행동력이 없다 또는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이 관계를 근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 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왔으면 좋겠다. 즉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가 지금과는 다른 관계, 지금처럼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완전히 이별해서 서로 대화가 없거나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너무 강력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자기가 직접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의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무기력하거나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거를 좀 회피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일단 난 지금 내 눈앞에 과제가 이렇게 많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나 곤경이나 아니면 이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일이 너무 바쁘다거나 이분이 반드시 좀 일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이분이 뭐 챙겨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거나, 뭐 돈 문제가 아마 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가족의 돈 문제, 뭔가 가족과 관련한 돈 문제, 가족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담감, 가족에 대한 부양, 그리고 뭐 현실적인 그런 생활 조건을 어느 이상으로 올려놔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러한 과제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라는 이런 연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단지 그냥 여러분의 그런 결단을 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한정 근거 없이 그냥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처리하고 나면 언젠가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좀 자기 속으로 자꾸 숨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행동력이 있는 분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으로 이렇게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보고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하여튼 머릿속이 굉장히 좀 복잡한 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진짜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뚜렷해 보이는데,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지금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너무 느끼고 있는 부담감이 크고,
그리고 아직 여러분과의 이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느낌도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별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눈앞에 이 상황을 외면하고 내가 이 잃어버린 상황, 잃어버린 관계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만 신경을 온전하게 쏟는다 라는 느낌이 강한데,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까 그냥 무작정 이 관계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새로워져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그냥 이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바람은 이분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해소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모습인 걸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지금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이분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분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그런 약간 슬픔의 감정이랄까, 여러분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박탈감의 감정이랄까, 또는 심지어 여러분이 이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미움과 약간 원망의 감정이랄까,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감정을 좀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한 관계인데 이 관계가 쉽게 깨어질 리 없어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있는 감정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지금 이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감당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슬픔에 좀 잠식되어 있다.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좀 우리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저 절대 이 재회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자신감이 있고 반드시 재회가 되리라 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재회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겠다 라는 그런 의지도 같이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꽤 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이 좀 과도한 그런 부담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짐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수준이 되게 심한 수준? 여러분이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문제가 있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붙잡혀 있고 내가 좀 기반이 견고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내가 해결만 된다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부담과 함께 여러분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때 결심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 결단을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좀 다시 재회의 손짓을 내보내고 싶다, 내보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재회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강력한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딱히 다른 방향으로의 그런 마음이 없고, 여러분과 꼭 다시 만나겠다,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고 싶다, 다시 재회의 방향으로, 우리 만남의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다만 이분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좀 이루어져야 이분이 자신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지금은 진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좀 하기 어렵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이분은 움직일 수 있다. 자신이 좀 이분의 그런 가치관 자체가 좀 현실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관계는 계속될 수 없는 관계다, 장기적으로 나가기 힘든 관계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서 연애를 하려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좀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먼저 행동하기는 어려우신 분 같아요. 네, 재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지 조금만 더 보죠. 이분이 재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강렬한 것과 함께 여러분에 대한 상처도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 입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매우 큰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래서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과의 연락이 안 되거나 여러분을 차단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카톡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하는 거는 자기가 이 관계가 지금 헤어진 건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 이해 자체를 아직 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거 끊어내야 되나?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건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우리가 이별했다고 땅땅땅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내린 건가? 하면서 스스로 좀 여러분의 그런 연락이나 제스처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좀 배신감, 여러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 비방하고 싶은 마음,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우리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우리 관계에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라는 이런 좀 불만, 비난, 이런 거를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와다다 이렇게 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을 그동안 좀 힘들게 하고 내가 내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러분에게 희생을 강요했구나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해서 재회를 바라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기에는 내 마음이 아직 너무 고달프고 고단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가 어쨌든 깨진 거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해서, 이분은 일적으로도 힘들지만 진짜 아직까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좀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좀 뚜렷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이분의 마음은 되게 확고해서 이분이 이제 좀 스스로 좀 치유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현실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요거는 좀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상대방의 마음도 진짜 복잡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다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이 일을 다 해결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내가 지금 너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이럴 만한 여력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부담이나 이런 불안이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1번님이 좀 나에게 와주면 좋겠어. 1번님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1번님이 그냥 나보다 더 여유도 있고 나보다 더 재치도 있고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니까 그러한 거를 이용해서 나에게 좀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좀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튼 자기가 지금 당장 움직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날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1번님이 나에게 좀 먼저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분의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가지고 뭔가 막 푸시하거나 이러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바람을 보이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카드가 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지 조언과 함께 오라클 카드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지금 좀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아마 허탈한 감정이나 좀 복잡한 감정이 많이 드시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관계를 진짜 정리를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상대방을 참아줬던 거를 생각하면 이 관계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안정감이나 이런 게 너무 커서 그거를 좀 놓기가 힘들다라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감정이 미련인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더 나은 기회가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것인지 라는 거를 좀 여러분이 스스로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좀 괴로워하고 상대방이 많이 아파하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결코 짧았던 걸로는 생각이 안 되고 상당히 길게 서로 좀 교류하고 그리고 결혼이나 뭐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논의하신 그런 관계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뭔가 이별을 선언을 만약에 먼저 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저 사람과 만약에 재회를 했을 때 똑같은 이유로 아파하고 내가 다시 희생을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지치지는 않을지, 이러한 부분을 좀 여러분 스스로 좀 명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의 카드입니다. 네, 그러면 오라클 카드도 같이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오랫동안 만나신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서, 네, 오래 만나면 좀 헤어질 때에도 좀 그만큼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카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라클 카드까지 같이 뽑아봤는데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마주해야 될 진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가 미련인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대면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대면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내면을 관찰해서 좀 지금의 이 평화롭지 않은 마음을 좀 마음의 정화, 감정의 정화를 시키면서 그러한 감정을 좀 스스로 투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이 재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심지어 만나시거나 여러분의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애정이 다시 이제 샘솟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좀 뭐랄까 지금 현재 마음이 복잡하시고 여러모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옛날에 헤어졌던 이유라든지 옛날에 여러분이 겪었던 힘든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시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으신다면 그러면 그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먼저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이 뽑으셨던 카드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과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러면 상대방은 진짜 여러분의 운명이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렇게 당연한 사람으로, 당연한 나의 파트너로, 인생에 있어서 나와 당연히 같이 가야 할 사람으로 바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길을 같이 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이 현재 어떤 관계이신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2번님과 상대방의 마음 상태만 각각 보자면 두 분 다 꽤나 긍정적인 마음 상태, 긍정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2번님은 만약에 두 분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이런 거를 이제는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이런 문제를 나는 뒤로 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새로운 관계가 상대방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정말 아예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이든 나는 이제 새롭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는 이 사람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나의 연애를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도 지금 뭐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냥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요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상호 이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이러한 관계 때문에 자기가 좀 얻는 게 크고 자기가 일적으로도 주변 사람들과 좀 잘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 내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가족 내 갈등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자꾸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여태까지 어떤 갈등이나 좀 문제적인 상황이 있었더라면 두 분 다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마음 상태나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을 좀 많이 소화시킨 상황이다 라고 보이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두 분이 이런 마음가짐은 되어 있지만 어느 한 분이 먼저 그러면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 그렇게 좀 어느 한 분이 먼저 이렇게 나서지 않는 상황이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예상치 못한 정체, 여러분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이게 충분히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어느 한 분이 먼저 얘기를 해주거나 어느 한 분이 먼저 자기 마음 상태를 표현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두 분 사이에 좀 무리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좀 저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두 분 다 좀 이런 마음을 숨기시고 있는 게 두 분 사이에 있어서 현재의 그런 갈등을 좀 해결하기에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느 한 분이 먼저 제안을 하거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상황이 현재 관계의 특징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2번님의 마음 상태. 2번님의 마음 상태. 이번님은 지금 이게 상황이 너무 너무 싫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갑갑하고 이게 우리가 헤어졌는지 헤어지지 않은 건지 우리가 이게 계속 만나자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완전히 끝난 관계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미련 없이 되돌아서야 되는 건지 나 스스로도 판단이 잘 되지 않고 상대방도 똑바로 처신을 안 해줘요.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카톡을 하면 상대방이 꽤나 뭐랄까
호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치 옛날처럼 농담도 하고 당장 좀 즐거운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서 뭐 크크크 이모티콘 쓰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태도가 똑바르지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용기 내서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그냥 그렇게 좀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대답을 하다가 스르르 이렇게 대화가 다시 끊어지고 상대방이 어떤 먼저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나? 상대방이 잊을만 하면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또 상대방이 대답이 없으면 내가 또 삐져가지고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그래 우리 헤어진 거 맞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 여러분이 좀 이제 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내가 상대방을 진짜 좋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옛날 관계가 그리워서 이러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이제 좀 헷갈리고 아, 내가 자꾸 이러는 게 나 자신에게 좋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좀 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났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관계에 들어선 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이 상황을 소화를 했고 이 감정을 내 나름대로 잘 해소를 했고 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고 내 머릿속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새로운 관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뭔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매듭을 짓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에게는 더 나은 기회들이 있고 더 나은 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지금의 이 정체된 상황이나 또는 상대방이 저렇게 좀 깔끔하게 행동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미련을 더 이상 가지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 같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관계를 좀 떨치고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속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로부터 좀 떨어지려고 하시고 멀어지려고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데 다만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아, 이게 너무 힘든 결정이고 이게 나에게 내 인생에서 어쩌면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정의 무게가 무거워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 결정의 필요성을 인지를 한다고 해도 딱 끊어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결정 짓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떠나고 싶다. 이 사람을 뒤로 두고 내가 좀 새로운 관계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지만 또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칼로 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네, 상대방이 좀 여러분에게 모호하게 행동을 했거나 여러분을 아예 차단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연락 오면 그냥 대답은 좀 하고 그런데 그 대답이 엄청 긴 텀을 두고 온다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렵게 이게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건가 아니면 진짜 좀 예전의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좀 긴가민가하게 보내다가 다시 그냥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메시지가 제대로 된 형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상대방의 마음이 좀 양갈래여서 그런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일단 여러분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기력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 하면, 여러분이 카카오톡 하면 일단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답을 해볼까? 라고 결심을 해서 답을 보내고, 근데 몇 번 대화하다 보면 근데 이게 내가 똑바로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스스로 그렇게 답을 안 해버리고, 이분이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관계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는 완전히 녹다운 됐다. 나는 이 관계에서 너무 지쳤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게 헤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이게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내가 이 관계에 완전히 내 스스로를 예전처럼 투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일단은 그냥 머리를 정리하고 싶다. 머리를 떼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과는 또 별개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없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메시지에서, 카톡에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든지, 여러분에게 괜히 우리 관계가 그래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게, 이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아마 원망하시고, 이 헤어진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히 죽여버린 관계를 나는 어떻게 다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감정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크고, 여러분에게 뭔가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의 마음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애매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상당히 좀 불만 또는 미움의 감정과 함께, 그래도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같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인 걸로 보여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족스럽고 다른 불안의 요소는 없지만,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먼저 이렇게 다가가거나 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을 비판? 이렇게 원망? 어쨌든 여러분에게 좀 탓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근데 이 관계를 이분이 놓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자기가 여러분에 대해서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 감정을 이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에 대해서 이번님이 관계를 깨뜨렸다. 이번님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별을 선언했다. 이번님이 이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번님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하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먼저 취했다. 등등의 이런 여러분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스스로 좀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스스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그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을 좀 비난하고 싶어 하고, 원망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에게 받은 상처가 매우 크다라는 거를 스스로 늘 이렇게 너무 계속해서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러한 감정을 좀 자기 스스로도 좀 통제를 하려 하고 가라앉히려 하려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갖는 감정이 다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선회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게 이분이 지금 자기 주변의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만약에 예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더라면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해소가 되면서 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긴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이 있으면 그러한 분쟁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꾸 소진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좀 팍팍하게 굴게 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딱 중단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굴었을 텐데, 이제는 좀 자기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차오르는 애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어필하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열정을 내가 어떻게든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결단력 같은 것들이 이분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나아갈 타이밍을 좀 봐야 되겠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스스로 이제 잘 소화가 되면, 정화가 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가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관계가 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이 이분의 그런 깊은 마음속 기저에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는 많이 가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보면, 어쨌든 상대방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이 관계를, 이 정체된 관계 또는 이별에 처해진 관계를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이분에게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원망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든 좀 소화가 돼야 이분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그게 감정이 처리만 되면 여러분에게 막 달려갈 텐데, 그 감정의 수준이 상당히 격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뭔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막 들끓고 원망하고 싶은 감정,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의지를 했는데 여러분이 날 버리고 갔다 라는 식으로 이분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차갑게 돌아설 줄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차가운 모습을 보였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감정의 격변이나 자기 마음속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나면 이분은 이제 결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좀 다가가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이 움직임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확실한 태도로 이번에는 움직이실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에 대해서 좀 그 감정이 소화가 되기만 하면 이분은 좀 확실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카톡을 해서 나한테 어쩌자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까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재회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마음. 아직까지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확실히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나에게는 휴식이 필요해. 조금 더 나에게는 이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나 배신감이나 여러분에 대해서 이 느껴지는 이런 거의 적개심? 적개심?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이 이 관계를 깨뜨렸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나로부터 멀어져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재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뭔가 나 혼자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휴식을 이렇게 취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나는 이 관계로부터, 그러니까 이 정체되어 있는 관계, 우리가 이별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좀 뚜렷하게 내 자신의 의지를 어필을 할 거고,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내가 여러분에게 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가짐이어서 네, 비슷하죠. 앞에 그 카드와 자기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커서 여태까지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 감정이 요새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일도 꽤나 잘 풀리고 자기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해결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감정이 소화가 되고 나면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겠다. 그리고 현재의 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내가 타파해 보겠다. 라는 뜻이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좀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고 힘을 들이고 애쓰겠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은 상당히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상대방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이 좀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좀 나에게 좀 큰 마음을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나에게 큰 애정을 보여줬으면 그리고 나에게 내가 만약에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이번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나 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이 좀 해소를 해줬으면 여러분이 나에게 먼저 내가 그렇게 관계를 깨뜨린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뭐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내가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동을 취했던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좀 나를 납득을 시키거나 또는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좀 주거나 어쨌든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계속하고 싶다. 이 관계는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크다. 이 관계는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고 나는 상대방과 계속해서 이 관계를 가져나가고 싶다. 라는 그런 의지나 이런 뜻을 좀 자신에게 확실하게 표명을 해달라라는 카드 같아요. 상대방이 약간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는 게 그래서 네가 그때 잘못했잖아. 네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해줘.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나와 같이 계속 있고 싶다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2번님이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만은 그냥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나랑 계속 같이 있어줄 거라고 네가 나에게 먼저 확신을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이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태도가 보이기도 하고 여튼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주고 심지어 해명도 해주고 좀 나에게 신뢰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도 같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조언이니까 이때까지 읽었던 상대방의 속마음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요 관계에 대해서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또는 그냥 이 관계를 심지어 내버려 두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돌아섰다고 해야 되나? 마음 정리를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처음에 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조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새롭게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과 새롭게 관계를 재기할 것인가 또는 아예 뉴페이스와
또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새로운 인연과 사랑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요거는 결정은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좀 내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냥 감정적인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나에게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또는 내가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것이 그냥 내가 그냥 충동적으로 내리는 결정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고려할 때 지금 마치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과도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어쩌면 옛날의 일들이 다 없었던 것처럼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좋아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특히 약간 좀 동하는 마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동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막 갑작스럽게 그래 우리 재회하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덥석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덜컥 시작해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내리시도록 하는 게 카드의 조언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새로운 마음을 응원을 하거든요. 카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열정이나 새롭게 나아가고 싶은 에너지 같은 거를 확실히 여러분에게 응원을 하는데 다만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재회를 바란다면 재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결정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카드여서 여러분이 좀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좀 마음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 좀 참조하실 만한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까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 카드의 조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 조언.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연말 연초에 뭔가 새로운 인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고 어쨌든 이렇게 연휴에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 새해를 혼자 맞이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겨울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약간 휴식을 취하시라. 스스로 연말 연초에 이렇게 괜히 막 의미 없는 모임이나 좀 목적 없는 모임에 나가셔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진하시기보다는 나 혼자서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카드이고 아까 전에 이렇게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을 위한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 당장 여러분이 만나서 설레고 새롭고 아 내가 이 사람을 계기로 과거의 인연을 이제 드디어 떨칠 수 있게 되는구나. 과거의 미련을 마침내 정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자칫 성급한 결정이나 성급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여러분도 지금 마음 정리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내가 웰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마냥 여러분이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을 할까봐 어쨌든 염려하는 형태의 카드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은 가까운 사람들과 좀 더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더 단단하게 안정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전에 나온 조언 카드와 관련해서 이게 페이지 오브 완즈가 어쨌든 재회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카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으로 이 사람을 잇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결정하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 깊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막 차단했다가 풀다가 아리까리하게 하고 했을지언정 지금 이 사람과 만약에 재회를 원한다면 재회가 가능하다라는 형태의 조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생각하셨을 때 만약에 이분에게 미련이 있다면 굳이 새로운 사람을 당장 내가 지금 당장 만나서 이 미련을 당장 청소해 버리리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냥 한 템포 약간 쉬어가시는 게 이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조언이 될 수 있다 라는 오라클 카드여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3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상태는 3번님은 아무래도 현재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분은 완전히 헤어진 관계가 아닐 수 있고 지금 서로 이제 관계를 그냥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두 분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예 단절이 됐다거나 두 분 사이에 뭐 차단을 했다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두 분 사이에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라는 어떤 두 분이 함께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두고 두 분이서 갈등이 있다거나 좀 설왕설래를 하시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별을 하셨더라고 해도 두 분이서 이제 차단을 하고 서로 뭐 연락을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두 분이 각자 좀 하시면서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관계의 다음 단계는 뭘까를 고민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진짜로 이 관계를 놔두고 내가 다른 관계로 갈 것이냐, 만약에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하기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두 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관문을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이냐, 뭐 이 관문은 두 분이서 그래서 결혼을 할 것인가, 같이 가정을 꾸릴 것인가, 이런 식의 관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만약에 뭐 장거리라면 이 장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분 사이에 어떤 가족의 이슈가 있다면 그 가족의 이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마주해야 하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이 요모조모 생각해 보고 있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였다면 특히 상대방이 처한 돈 문제나 가족을 돌보는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 이러한 문제였다면 상대방은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그런 성과를 달성한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가 조금 작아졌다. 그 문제의 무게가 조금 작아졌고 어쩌면 해결의 그런 실마리가 보이는 상황인 걸로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좋은 상황에 처해 있고 조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우리 관계에 녹여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재회의 신호로 삼아야 할까? 라는 이런 고민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어떤 방향으로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계속 가져간다면 지금 두 분이 함께 마주했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 결정을 두 분이서 잘 합의를 해서
이루어내신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는 매우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 결정을 같이 내리시지 못한다면 이 관계가 이제 그 다음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두 분 사이에 진짜 좀 같이 반드시 두 분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어느 일방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두 분이서 좀 헤어졌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지금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님의 속마음. 3번님의 속마음.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상대방이 겪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은 내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지원해주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강하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게 재정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든 어쨌든 내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든 뭐 상대방이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물질적으로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의 직업적인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라도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다. 상대방에게 내가 뭐 돈을 꿔주고 싶다. 상대방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도 같이 가서 도와주고 싶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은 좀 관대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베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히 거리끼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은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과 이제 우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면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조금 더 인습적인 형태 그러니까 뭐 결혼이나 이러한 형태로 묶일 수 있다면 내가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었는데 라는 형태로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지금 두 분이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러한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그거는 또 더 좋은 일이지 라는 식으로 좀 관대함 어쨌든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호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뭐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골똘히 몰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좀 등한시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많이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딱히 그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그래도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상대방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주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요. 내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네가 힘든 거는 힘든 거고 근데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듯이 근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상대방이 나에게 뭐 딱히 보답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유로 그거를 빌미로 내가 너를 뭐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것도 심지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이용당하는 느낌은 못 잡는다. 내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마치 다 퍼주고 이렇게 호구가 되는 느낌은 못 참는다. 그래서 나의 여유로움과 나의 관대함과 나의 이런 베풀고자 하는 것은 진짜 나의 선의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뭐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진짜 감정적으로 이용을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거나 하는 형태의 그런 관계라면 나는 그거는 단호하게 거절할 용의가 있다. 내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우리 관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인 거고 우리 관계의 주도권도 그것도 별도의 문제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러면 상대방의 현재 관계에 대한 속마음도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현재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속마음.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뭐랄까, 자기가 이렇게 좀 약자의 위치?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거나 여러분에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부끄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창피하게,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평소에 보이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마치 그게 지금 우리 관계의 헤어짐의 원인이 된 것 같아서, 내 무능력함이 헤어짐의 원인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좌절감이 든다 라는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속마음에서처럼 내가 얼마든지 너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움을 실제로 몇 번 줘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분에게는 너무 고마워 라는 마음과 같이 근데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부끄럽다 라는 마음까지 같이 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많이 상황이 나아졌지만 그러한 감정은 완전히 떨어내지 못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신뢰라고 해야 되나?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또 상대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였고, 내가 내 자존심이 다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무기력하고, 슬프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쉽게 깨어질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둘만의 관계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속마음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의 기대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 관계가 이것 때문에 끊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서로 보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어쨌든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이 맞으니까 그러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다시 좀 공고해졌으면 좋겠고 안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안정성과 두 분의 관계에 대한 견고함과 그러한 카드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와 더불어 자기의 마음이 좀 다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다. 나의 다시 내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다시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좀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속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놓여 있는데, 이거를 자기의 힘으로 타개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행동력 있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야지.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총명함과 기민함과 논리성과 이런 거를 발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해야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하고 안정적이고 완결적이고 함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흔들리는 상황이 안 오면 좋겠다. 그거를 내가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실제로 해결을 하면, 그러면 우리 관계가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속마음을 상대방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 좋아진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그래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공동의 문제를 이번에 해결을 한다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 시점, 바로 이 시점 두 분이 같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이 상대방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두 번 다시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힘든 시점일 수 있고, 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자신이 이때를 돌이켜 볼 때, 아, 이때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점이어서 자기 자신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여튼 이 문제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 자기가 계속 요요를 이렇게 보냈다가 놓아줬다가 보냈다가 놓아줬다가 하듯이, 아니면 뭐 이렇게 저글링을 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자신이 이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것저것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좀 단판에 결론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분투를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해결을 해낼 거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나아진, 특히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나아진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전이 될 만한 그런 해결책을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상대방이 꽤 의지가 높은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꽤 의지가 있고 또 마음의 방향이 되게 확실하고, 그래서 다른 생각은 딱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은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서 다른 식으로의 생각은 하시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의 재회에 대한, 우리 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꾸 이제 자기가 이렇게 더 좋은 제안을 하겠다,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다 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의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만약에 떠난다면은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꼭 해결을 하고 여러분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제안을 하고 다가간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더 나아진 나의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반대로 그것이 어렵다면 나도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갈 수 없고 여러분에게 이런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자기 자존심이 이미 좀 예전에 상했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내가 다 회복해서 여러분에게 멋지게 나타나고 싶지, 여러분에게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다 해결을 하고, 짜잔, 나 이렇게 해결했어, 짜잔,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좀 매우 자기 생각으로는 성공적인 결과와 효과적인 대안을 같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필을 해야 이게 먹힐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승산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도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여러분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애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태도, 굉장히 한결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을 하는 거를 좀 아나 봐요. 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진짜 벌써 생긴 게 아닐까?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쩌면 미울 수도 있겠지. 지금 어쩌면 내가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눈에 탐탁치 않은 부분이 많겠지만, 그러한 판단은 조금 미뤄줬으면, 그리고 우리 관계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참을성을 보여줬으면,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괜히 충동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리고 좀 단단하게 심지를 갖고 나를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 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너무 충동적으로 그냥 나를 떠나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까봐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끝날 관계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를 좀 그것까지는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3번님도 좀 나처럼 이렇게 마음가짐을 한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3번님도 나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그렇게 짧게 불타올랐다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잖아. 우리 관계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얼마나 서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분명히 힘들겠지만 좀 인고해줬으면, 나처럼 좀 뭐랄까 마음의 방향을 하나로 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바라는 게 안정감,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 두 분의 어떤 결혼이라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체결된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단한 관계,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좀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마음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도 같이 보겠습니다.
카드도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바라기는 하네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나서 뭐가 좋을까? 내가 이 사람과 계속 만났다가는 괜히 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실 때 너무 충동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검토할 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인생을 보냈을 때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안정적인 또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로맨틱한 관계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분이서 같이 어떠한 관계성을 계속해서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나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조언의 카드여가지고 이거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이랑 비슷하게 나와서 좀 재미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과 나 모두에 대해서 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좀 거리를 두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충동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게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관계에 대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 나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지 않아.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 라는 그런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당장 찾아서 떠나는 것이 꼭 대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상대방이 각각 지금 처한 상황을 모두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어서 이거는 상대방이 어쩌면 여러분의 어떤 성향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이렇게 약간 여러분이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을 굉장히 빨리 내리는 경향이 있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도 이런 조언을 주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비슷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라클 카드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에게 오라클 카드.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뭐랄까 조금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공정한 태도,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마뜩찮고 나에게 너무 외로움을 너무 많이 주고 현실적인 일을 이유로 나를 너무 내버려 두고 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해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인하고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한가?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우리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왜 저렇게 혼자서 저 문제를 쌓고 나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거지? 나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거지?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특히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처해 있다. 현실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수준이 이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한 문제에 놓여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도와주고 싶어 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너에게 그런 관대함을 베풀 용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너는 너무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야?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관계가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니 헤어진 게 아닌 건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좀 원망하거나 재촉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내 상대방이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것,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그런 사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쩌면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나 여러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하게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그런 조언들이 좀 많아요. 특히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이 차마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과 여러분이 어쨌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러면 여러분도 그만큼 상대방에게 좀 여유를 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기간을 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이 그래 너만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기도 하니까 내가 좀 기다릴게, 내가 좀 생각을 더 해볼게, 내가 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너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너에 대해서든 나에 대해서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게 라는 형태의 그런 조금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당장 느끼는 마음이 너무 외롭고 당장 느끼는 마음이 굉장히 고독하고 상대방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모로 마음가짐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거를 지금 현재 상황의 그냥 일부로서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고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조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뽑으신 카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게 이렇게 크게, 지나치게 아프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 지금 이 상황도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약간 여유를 두고 견딜 수 있다면 이것이 두 분에게 더 나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지 하는 카드여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음이 좀 외롭고 진짜 힘드시겠지만 한번 이 카드를 참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3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의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4번님과 상대방 모두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신 걸로 생각이 돼요. 특히 4번님은 지금 현재 관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상대방과 맺고 있는 관계가 과연 아직도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인 걸까? 또는 지금 우리가 재회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걸까? 요거 자체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움,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방도 지금 여러분과 유사한 지점이 많은데 근데 상대방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이 좀 더 지배적인 감정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고 우리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너무 슬프고 그 자체가 너무 답답하지만,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내 자신의 두 팔이 모두 묶인 것처럼 답답하게 생각이 된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과 그러니까 비슷하기도 한데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좀 더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이 가장 큰 감정인 걸로 생각이 돼요. 상대방과 여러분 둘 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가져나가고 싶다면 두 분이 같이 이제 함께 좀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더 이제
인내심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두 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만 그러한 같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좀 휩싸여 있는 것, 그리고 두 분 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쩌면 이미 잃어버렸다, 어쩌면 이미 완전히 깨진 관계다, 그래서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관계인지도 모른다 라고 두 분 다 좀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보여서, 그래서 두 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생시키겠다, 다시 이어붙이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좀 불태우기가 힘든 상황,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체념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하느라 좀 막상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4번님이 느끼시고 있는 감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의 속마음. 4번님이 느끼시고 있는 속마음. 음, 4번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쩌면 좀 내가 스스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좀 의지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번님이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느끼면서도 상대방이 말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좌우된다든지,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면 아, 내가 이렇게 섭섭해할 것은 아닌데 하지만 너무 섭섭한 것을 감출 수가 없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좀 자성을 하게 된다든지, 상대방이 굉장히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하나하나에 좀 상처를 받으시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기분이 업다운이 심해지신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하게 되고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뭐 말실수를 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상대방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아, 내가 그런 식으로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에게 이런 자존감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면 안 됐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해버렸네? 내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큰 권한을 주어버렸네?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지나치게 큰 의지, 너무 의존을 많이 해버렸네 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하고 계신 상황인 걸로 보여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제 내가 깨달았고, 그리고 원래 뭐 알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탈피할 계기가 없었는데, 어쩌면 이 상황을 지나서 내가 이 사람과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하지 않겠다. 내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속박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내 자신감이 상대방 때문에 무너지고 자신감이 다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도록 하지는 않겠다. 내가 오히려 새로운 마음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주도권을 잡아서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은 지금까지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건강한 관계가 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헤어진 관계를 이어붙이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내가 이 헤어짐을 오히려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큰 의지가 되었고 내가 결코 쉽게 끊어내지 못할 것만 같은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길일까? 라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느끼시는 이유가,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하고 이 관계가 나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마음과 함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속마음.
상대방이 진짜 무기력하고 내가 뭐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는 게 맞아 보여요. 왜냐면 상대방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짜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있었을 때 참 좋았다. 여러분과 같이 있었을 때 참 행복했다. 라는 식으로 과거를 추억하는 게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분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분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서 이 헤어져 있는 상황, 이 깨어져 있는 관계라는 지금의 이 부정적인 상황을 탈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탈출의 방식이 단지 그냥 과거를 회고하는 이런, 뭐랄까, 좀 적극적이지 못한 방식, 자기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냥 탈출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에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싶다고 해도 그러한 행동이 쉽게 손으로 이렇게 몸으로까지 이전이 되지가 않아요. 생각은 많은데 그게 이제 몸으로까지 움직여지지 않고, 자신이 떠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이분의 머릿속도 여러분의 머릿속처럼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라는 그런 무기력한 마음, 너무 탈출하고 싶은데, 너무 떠나고 싶은데, 이 상황을 너무 타개하고 싶은데, 근데 그 방법이 안 보여서 자꾸 옛날만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좋았던 옛날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약간의 퇴행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분이 그래서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무기력함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이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것,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생각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여요. 상대방의 속마음. 그래서 근데 이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다만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지를 하고, 여러분이 상대의 말 하나에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상대방이 보낸 문자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고,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까?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상대방도 비슷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게 맞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의존하는 게 맞나? 상대방이 겉으로 보기에는 꽤 무심해 보이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속으로는 굉장히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여러분에게도 뭐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분이 나를 마뜩찮게 여기나? 내가 여러분에게 뭐 사과할 일이 있나? 라는 식으로 자꾸 여러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담을 자꾸 키워나가고,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상대방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쩌면 두 분 다 너무 지나치게 좀 상호 의존적인 경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특히 상대방이 1월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뭐 남자분이시라면 굉장히 남자답고, 어떤 면에서는 무뚝뚝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구석이 좀 없어 보이고, 여자분이시라면 마찬가지로 말을 굉장히 쿨하게 하고 말을 탁탁 잘라서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수 있는데, 사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다쳐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좀 무서워서, 여러분의 눈치가 좀 보여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차마 먼저 행동하는 게 너무 섣부르게 느껴져서 먼저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내가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 라는 그런 탈출의 욕망이 매우 큰데, 근데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어떠한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하는 걸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가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일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 답답하다. 라는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악순환처럼 자꾸 이렇게 악순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서 답답한데 내가 이 답답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싫고, 그렇지만 행동을 하면 여러분에게 책 잡힐 것 같아서 다시 또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좀 답답해 보인다라는 게 좀 요약하자면 그런 모습인 거죠. 움직임을 차마 쉽게 취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의 관계에서 뭔가 진전을 이루고 싶어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우리 관계가 참 좋았어. 우리 관계가 단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서 좋았어. 자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뭐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했을 수도 있고, 여튼 우리는 단지 두 사람만이 만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공연하게 우리는 만나는 사이예요. 우리는 같이 앞으로 함께 할 사이예요. 라고 여러분을 주변에 소개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자꾸 외연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이러한 관계에서 이분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지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분이 여러분과의 그런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 그러한 과정을 되게 기꺼이 밟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 마음으로 참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리 관계에서 이 이별이라는 상황을 타개할 만한 뾰족한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버틴다면, 내가 이렇게 인내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지금 이 무기력한 상황을 그냥 이겨낸다면, 버텨낸다면, 어떻게든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참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고, 그리고 잘못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여러분에게 괜히 여러분이 심지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내가 여러분의 앞길을 회방 놓는 게 아닐까? 여러분이 또는 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괜히 들이댔다가 완전히 대차게 까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모로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는 것뿐, 그냥 단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뿐 이어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자기는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밟아왔던 그 관계의 성숙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러한 성숙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내가 버티는 수밖에 없겠다. 좀 참는 수밖에 없겠다. 내가 있는 힘껏 한번 이 시간을 참아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분이 진짜 티가 전혀 안 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스스로 이분이 굉장히 감정을 통제를 하고 자기의 행동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전혀 외견적으로 표현이 안 되겠죠. 이분의 재회에 대한 생각도 지금 보자면, 여튼 이분은 나아가고 싶어요.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좋았던 관계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까지 상상하고, 근데 그러한 행동이 외견적으로 표출이 되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옛날에 대한 좋았던 생각도 있고 옛날에 우리의 좋았던 감정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올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어떤 도화선이 될까? 라는 상상까지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까지는 차마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이 관계의 방향에서 이분이 보여주는 이런 무기력함. 나는 두 팔이 모두 묶였고 두 다리가 모두 묶였고 앞도 한치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내가 진짜 옴짝달싹 할 수 없다. 라는 느낌이 이분에게 너무 강해서 이 재회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이분은 너무 원해요. 근데 이분이 먼저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아니요. 행동 못할 것 같아요. 행동 못하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느라고 그냥 시간을 다 보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지 같이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지. 상대방이 확실히 행동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전권을 다 쥐고 있다.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모든 권한, 모든 힘을 다 쥐고 있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나는 너무 의존적으로 행동했다.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속박당해 있고 여러분 때문에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에게 거의 나의 그런 가치관을 완전히 여러분의 결정에 그냥 맡겨버렸다. 근데 이분은 그런 관계성에서 두 분이 굉장히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 분 스스로 각자 생각할 때 이 관계가 건전한 관계일까 건강한 관계일까 혼란을 느끼지만 상대방은 어쨌든 재회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고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큰데 근데 여러분에게 자신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우열이 있다면 여러분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 힘든 상황을 여러분이 끊어줬으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줬으면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파트너야 우리가 다시 같이 갈 거야 우리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명확하게 의견을 표시해 줬으면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그럴 만한 감정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나보다 이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다. 라는 거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서로에게 느끼는 이런 결속감 어쩌면 좋게 말하면 결속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의존성인데 두 분이서 이렇게 엄청나게 얽혀 있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기 여러 가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을 늘 염두로 하고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렇게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좀 많이 의지를 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은 그만큼 여러분과 상대방이 잘 맞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런 교류의 밀도가 높았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단단한 관계를 깨어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이고 여러분이 보든 상대방이 보든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드리는 조언도 결코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많이 행동해야 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과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지금 내가 이 장애물을 반드시 넘겠다.
라고 그렇게 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의지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카드가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했을 경우, 계속해서 노력했을 경우 마침내 오는 것은 두 분의 관계가 확실하게 옛날보다 훨씬 더 녹익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는 관계의 이상적인 지점이 있다면 그러한 지점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쩌면 이 관계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그런 아픔이고, 두 분이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관문이고, 그렇지만 이 관문을 넘는다면 그것은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나은 성수, 더 나은 그런 관계, 더 나은 두 사람 간의 그런 관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나는 이 사람과 같이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좀 권하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진짜 상대방의 생각대로 이 관계에 있어서 확고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전가시키거나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기 싫어서,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 약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좀 입장을 명확하게 해줄 경우에는 상대방이 충분히 용기를 얻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조언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좀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라 라는 형태의 카드인 것 같아요. 오라클 카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관계가 해결이 될까? 아니면 진짜 완전히 끝났을까?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앞서 드린 조언처럼 이렇게 좀 태도를 확실하게 하시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시점에 풀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코 끝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계는 결코 이렇게 끝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스스로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관계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려나가거나 어려움이 단순간에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관계가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카드는 아무래도 이 관계는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이 결정 권한이 있고 여러분이 태도를 확실하게 해줄 경우 상대방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줄 것이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오라클 카드를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처음에 뽑았던 카드도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확신이고 여러분의 이런 단호한 태도, 내가 이 관계를 가져갈게 라는 이런 확신 있는 태도가 상대방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카드여서 4번님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